토론회가 경제 분야에서 특히 이런 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거 꼭 해야 되나 싶은 정도의 내용이어서 근데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네. 김원 의원 모셨고 그리고 또 경제 전문가 이광수 교수님도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의원과 전문가가 같이 팩트 체크할 만큼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토론회가 대선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원래 이렇게 팩트 팀이 돌아가거든요. 미국 대선 보면은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고 어제 민주당도 보니까 실시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저희가 팩트체크를 하면 네. 이제 저희는 퍼날이잖아요. 그 퍼날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카드 네, 카드도 뉴스가 바로 등장하더라고. 네, 카드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넘버링이 없었는데 네. 넘버링 매기니까 한 17가지 수로 그러니까 뉴스가 나올 때마다 팩트 팀이 내용 체크를 한 다음에 하면 그걸 거의 실시간으로 카드 네, 뉴스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팩트 체크.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반도체법을 반대했다는 식으로 없습니다. 반대한 적. 하자. 네.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체크돼 가지고 카드 뉴스 저런 형식으로 나와서 인터넷에 뿌려지더라고요. 네. 그거 아주 잘한다. 저걸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실시간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네. 또 특히 이제 해외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은 국내 뉴스에 갈망하시잖아요. 그 시간에는 반대로 우리는 저녁에 이제 취침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거기서는 급격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국내로 뉴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늦게, 저 카드 뉴스가 SNS를 통해 가지고 네. 보통 뿌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보니까 그거 민주당이 이렇게 팩트 체크했어. 없어봐요. 난리가 나죠. 뭐 SNS에서 하냐. 뿌려주는. 네. 그 다음 뉴스도요. 카드 뉴스 계속 띄워봐주세요. 자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도 그 다음 계속 띄워주세요. 바꿔서 호텔 경제론 나오고 호텔 경제론 노동시간 단축 막 쫙 몇 개예요. 계속하면 계속 띄워주세요. 그냥 계속 넘겨주세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나 보게. 내용을 떠나서. 네. 여기까지. 물량이죠, 물량. 이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다 체크했어요, 근데? 팀이 홍보위원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양반 손이 진짜로 빠르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저거는 다른 단위에서 합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아예 저것만 하는 팀이 네, 팀이 있구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리해서 올리는 게 이제 김성애 의원인데 오늘 김성애 같이 의원. 나왔으면은 좋았는데 김성애 오늘 안 그래도 모시려고 예, 그랬는데. 같이 하면 좋은데 김성애 의원이 팩트 체크를 해주면 제가 이제 퍼날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홍보위원회에서는 또 이 가짜뉴스 홍보본부에서 대응단은 원래는 만들어진 걸 뿌리는 곳이구나. 원래 그랬잖아요. 뿌리는 것만 하는 거다. 대응하는 건데 우리가 공격도 한다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네. 보니까 가짜뉴스 대응단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재빨리 배포하는 네, 저희가 곳이고 소통하는 거고. 저것을 만드는 곳은 홍보본부. TF팀이 따로 네, 있다. 따로 있고요. 네. TF팀을 불렀어야 되는 거네. 그게 김성애 의원인데 오늘 안 나와. 같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네. 어제 민주당의 이 팩트 체크는 굉장히 빠르고 좋았는데, 그러니까 좀 어려웠던 지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어떤 팩트를 지적해야 되냐면 네. 사실 경제 이론 문제가 좀 나왔어요. 어떤 뭐 장학 퀴즈는 아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승수라든가 승수 효과, 승수 효과. 아니면 한계 소비 승수 효과가 성향. 뭔지 모른 척 그냥 승수 효과 써버리니까. 그렇죠. 한계 소비 성향이라든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 이준석 후보가 특히 이준석 후보가. 그렇죠. 경제를 잘 알고 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네. 저희가 어떤 팩트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 승수 효과가 뭔지 한계 소비 성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이제 호텔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호텔 경제를 먼저 우선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호텔 경제를 뭐냐면 이게 뭐라고 문제 지적하냐면 자, 저 그림에 보시면 자, 10만 원에 예약을 합니다. 호텔에. 그러면 10만 원을 호텔에서 침대를 주고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이 쉽게 말해서 돌아다니는 구조예요. 근데 저걸 보면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10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거냐.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분들이 보기에 그렇네. 다 10만 원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하는 거지? 경제가 좋아지는 거지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저 구조상 경제는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회전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 그러니까 경제 GDP는요. 지출 측면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 지출을 그냥 10만 원 늘리기만 하면
GDP는 성장합니다. 이 공격이 왜 나왔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역화폐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뺑뺑 도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성장이 이루어지냐 그렇죠. 이런 공격이에요. 근데 예산을 10만 원 쓰면 그냥 GDP는 10만 원 증가한다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더 어떤 효과가 크냐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효과가 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느냐가 그게 승수 효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을 10억 원을 쓰면 10억 원만큼 원래 GDP는 증가하죠.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증가해요. 예. 근데 그 증가하는 규모가 한계 소비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10억 원을 쓰면 누군가 소비를 그중에서 8억 원을 하잖아요. 그럼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증가하냐면 계산상 5배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억 원이 증가해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에 따라서 정부의 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정부가 예산 쓰는 입장에서는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계 소비 성향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냐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쓰잖아요. 지역화폐를 씁니다. 거기에 세금 물리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금 안 뗄 테니까 그 돈 다 써. 두 번째는 뭐냐면 한정된 기간 안에 써야 돼. 그래서 소비를 촉진하는 거죠. 이러면 소비 성향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잠기지 않고 그렇죠. 자금이. 장롱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 효과를 내는 거죠. 근데 문제 지적을 사실은 여기서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야 10만 원이 들어가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거냐. 아니요.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조그맣게라도 해보시면은 돈이 회전되는, 그러니까 그 돈이 그대로 지나가더라도 돈이 회전되면서 사업은 죽지가 않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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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점이 이제 공장장님이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건 또 이준석 후보가 뭘 또 지적하냐면 호텔이 취소했다며 그러면 호텔 주인 입장에서 엄청 나쁜 건데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냐? 사실은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호텔이 취소해도 호텔 예약 취소를 해도 돈이 돌잖아요. 네. 그럼 그 예. 자체로도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환 방정식이라는 건데 MV는 PY라고 그래서 통화량 곱하기 저 V가 통화 속도예요. 저게 물가와 Y는 GDP거든요. 저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저 화폐 유동 속도라는 거 일정 기간 동안 돈의 주인이 얼마나 바뀌었느냐예요. 1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2명 바뀌었느냐, 3명 바뀌었느냐. 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럼 자체로도 경제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거는 그러니까 사업을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돈이 돈다는 거 표현이 딱 저걸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그 용어만 쓰면서 뭐 한계 소비 성향 일이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책상머리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걸 끌어와서 그런 거예요. 실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GTP에다 물어봤다. 이준석. 근데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같이 상임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자료를 굉장히 많이 들고 왔다고 하는데 평소대로 하면은 어떻게 밉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하려고 보다 보니까 되게 좀 저도 요즘에 젊은 친구들 표현에 극이라는 게 있대요. 극을 긁는다 상대방을 극한 거다 어저께. 맞아요. 그걸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네. 거꾸로 본인이 극당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장점이 있어요. 이런 방송에 익숙하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그 코너에 몰아넣고 이런 걸 잘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뜬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슬쩍슬쩍 구사했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만 하려다 보니까 이 여유도 없고 그리고 얼굴도 상기되고 그리고 한개 가지고 나왔어. 당황도 하고 대선 후보로 저 자리에서 토론할 만한 급이 안 된다는 걸 처음이잖아요. 대선 나온 게. 스스로 드러내버렸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이너스가 잔뜩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전 질문이 이준석 후보를 잘 보면 이제 공격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락을 구성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김문수 후보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반대로. 공격하려고 하는 네, 거죠. 이재명 근데 대표 지금 공격한 있다. 거. 그 뭐랄까 당원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있다라고. 근데 본인은 왜 대표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맥락 구조가 맞지 않아요. 경제학을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순간을 모멸하려고 상대를 공격하는데 되게 패널할 때는 그게 돋보일 수 있는데 말꼬리 잡아서 대선 상대- 후보로는 맞아요. 듬직하거나 안정감 없는 걸로 보여서 말꼬리 잡아서 어떻게- 상대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기법인데 네. 이재명 후보가 걸로 안 들어가니까 자꾸 네. 자기가 코너를 몰았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저는 경제를 얘기할 때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또 이순석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에 그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어떠냐면 자영업자 중에서 75%가 나홀로 자영업자입니다. 고용하지 않아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건 뭐냐면 장사가 안 돼서요. 임금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저임금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처럼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말한 걸 자기들이 믿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뭐 어떻게 대응하냐면 자영업자를 지원하게 하겠다면서 전기료를 낮춰주겠대요. 아니요. 장사가 안 돼서 전기료가 아예 안 나와요. 근데 무슨 전기료를 낮춥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려고 만들어낸 논리거든요.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다 망한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그걸 스스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영업자 문제를 가지고 그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공격하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안 먹힙니다 이게. 그렇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커피 원가 120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냐? 아니 이걸로 네. 저쪽에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작업단이 돌잖아요. 네. 저는 그 작업단의 규모도 대충 아는데 아 요걸 골랐네? 요거 가지고 막 돌리더라고.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게 감사합니다. 이거 2019년도에 써먹을게요. 예, 2019년도에 이마트에서 파는 네. 아메리카 원두 가격입니다. 네. 근데 1.1kg당 14,880원에 네. 팔았어요. 근데 아메리카 한 잔에 원두가 10g 사용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시 2019년도에 원두 원가 계산하면 135원 2.7원이에요. 이건 소비자 가격이에요. 부가세 들어간 거지. 그렇죠. 도매로 사면 훨씬 더 싸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맞네요. 후보님의 팩트가 정확하다. 정확하다. 근데 그러니까 많은 일반인들은 야 말이 안 되지. 그 원가가 어떻게 원두 원가 그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정확히 이렇게 계산됩니다. 아, 또 이제 경제를 하는 전문가들은 저 계산이 딱 나오는구나. 깨알 깨알같이. 계산입니다. 네. 자, 우리 이광수 광수의 복덕강 대표가 이거 맞나 하고 계산해봤더니 맞답니다. 맞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비용 때문에 비싸니까 나머지 부분을 인건비나 뭔가 뭐 조정을 기타 해보자라는 취지였던 거지 120원을 강조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한 그 맥락은 뭐냐면 이제 계곡을 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계곡에서 원가가 그거 들어가는데 비싸게 팔더라. 사실 이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인건비 그다음에 임대료 그렇죠. 이런 비용들을 네. 잘 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그럼 가짜뉴스 대응 단에서 어제 집중적으로 야 이거 뿌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대목은 뭡니까?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오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노동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권영 후보가 이름 정의당 정의당 권영국 예, 권영국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이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을 잘하면 된다,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취지로 얘기했는데 예방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현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방으로 됐으면 그런 재해가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았어야지.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틀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노동시간 4.5에 대해서도 그 노동부 장관이었던 분이라면 적어도 현실을 반영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짜 뉴스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의 거짓 답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그 AI 관련해서 수치를 막 얘기하면서 후보를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세 번째 도전이잖아요. 17년, 22년, 25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된 후보라는 점하고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 내용을 마치 잘 모르는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AI 3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게 후보의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망을 깔아서 우리가 지금 통신을 굉장히 전 세계 가장 우수하게 쓸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혁신을 해서 어쨌든 지역 분권을 이뤄냈던 거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던 것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AI 강국을 만드는 것이 본인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어저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 시리즈로 요거는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맞는 말. 네. 사실 어제 제가 인상 깊게 때 본 거는 뭐냐면 이제 이준석 후보도 케인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위대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위대한 경제학자가 말을 굉장히 많이 바꿔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봐요. 위대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을 많이 바꾸면 되냐? 그랬더니 케인즈가 뭐라고 하냐면 상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 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그 말을 지적하거든요. 뭐냐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를 얘기하거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이게 사실은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희망을 받고 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자영업자분들뿐만 아니라 100만 명이 지금 폐업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경제 이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당장 지금 정부가 할 일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사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뭐 다른 후보들 보면은 경제 이론을 얘기하고 뭐 한가한 얘기들 해서 참 이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제 나온 용어들 중에 호텔 경제론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공방이 있었는데 호텔 경제론이라는 걸 자체를 잘 모르니까 요걸 가짜뉴스 대응단에서 호텔 경제론이란 설명해주고요.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이재명 돌면 돈이 돌면 돈다. 돈이 돌면 돈다 하고 표도 그쵸, 돌면 돈다. 그리고 120원 이광수 대표가 팩트 체크했다. 해줬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다음에 요거 4.51도 0.27원까지. 0.27원. 그다음에 노조법이 민법에 안 맞다 이런 얘기도 맞다. 헌법과 민법에 맞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법 반대하지 않았다. 이제 그거는 오늘 아까 나왔던 7가지 팩트 체크고 활용하면 되고. 그다음에 4.5일제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 가능하다라는 방안이 있다라는 기업에도 확실히 지원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 약속했으니까 그 부분도 얘기를. 그러니까 기업의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지원이에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지원한다고 하면 기업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또 하나가 AI 구축하겠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봤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말이다. 이제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김성애 의원을 불렀어야 하는 것을 잘못 불러가지고 지금 같이 불렀어야 하는 거다. 만들어지는 걸 뿌리는 생산업자가 아니고 유통업자. 유통업자를 불러가지고 생산업자인 줄 알고 저희가 잘못했는데 부른 김에 김현 의원 요새 그 영상 재밌는 거 많아요. 네. 그거 한번 봅시다. 액션!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와! 이거 이재명 영상 만드는데 김현 의원의 보좌관들이 김현 의원을 놀리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는 거예요. 재밌어하더라고. 그리고 까르르 웃어요. 자기들끼리도 짠 거거든요. 아니 근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런 것만 올려요. 재밌습니다. B급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당하는 것만 계속 올리더라고. 재밌어. 저희는 춤 대신 저렇게 제가 망가지는 걸로. 네. 역발상인데
저 TV에서 재밌는 거 많이 나옵니다. 예. 김현 의원이 바보 돼가지고 왜 이래 이런 표정으로. 자, 저 연기 아니고요. 당한 겁니다. 당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쉿하고 그러길래 아 조용히 해라 제가 하니까 제가 할 때는 좀 조용히 해라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고문했어요. 자, 저 역할로 저희가 김현 의원은 중간중간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에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경제 전문가나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네. 팩트 체크를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네.